나인 퍼즐을 6회까지 시청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추리소설 한 편을 읽는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라서 그런지 약간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그리 크게 불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극적인 화면으로 이목을 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지,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지를 추리해나가는 재미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11부작인데 첫 주에 6회를 공개했고 28일 수요일에 3회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회까지 2회분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첫 주에 6회까지만 공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재미있어질 때 끝났거든요. 이런 걸 절단신공이라고 하죠. 왜 절단신공이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부터는 내용에 대한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추리 장르는 또 직접 보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부터 내용에 대한 스포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윤이나의 삼촌 윤동훈의 사망 사건이었죠. 이게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때 윤동훈 사건을 첫 사건으로 수사하게 된 김한샘은 윤이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윤이나가 윤동훈의 죽음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기억이 날아갈 수 있긴 한데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윤이나 캐릭터를 보면 여기에도 약간 트릭이 숨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윤이나를 범인으로 특정 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고 윤이나는 삼촌을 죽인 범인이 남긴 퍼즐 조각 하나만을 증거로 확보한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10년 뒤 윤이나는 프로파일러가 돼서 서울경찰청 경위인 걸로 나오고 김한샘은 한강경찰서 강력 2팀 경위로 나오는데요. 집요하고 날카로운 성격 탓인지 김한샘은 10년째 이나 삼촌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면서 진급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한샘은 여전히 윤이나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윤이나가 그날 범인의 실루엣을 봤다는 걸 기억해내면서 진범은 윤이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윤이나도 기억이 없어서 자기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초반 긴장감을 고조시킨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후에야 윤이나와 김한샘의 제대로 된 공조가 시작되는데 그 흐름이 상당히 흥미진진했어요. 6회까지 6개의 사건이 나오지만 2개는 연쇄 사건이랑 상관없는 사건들이었고 나머지 4개가 지금 두 사람이 쫓고 있는 최종 빌런과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퍼즐은 4조각, 그리고 사망자도 4명이었는데요. 윤이나의 삼촌을 제외한 사망자를 보면 바 그리핀 마담이었던 이미영, 차이나 레스토랑 차이 사장이었던 강치목, 그리고 DH건설 대표 도윤수, 이렇게 3사람이었어요. 윤이나는 이 셋을 죽인 범인을 동일 인물로 보고 3사람의 연결고리를 파기 시작했었죠. 이미영의 고급 아파트 더원시티 5802호의 전 주인이 강치목, 그리고 그 전 주인이 도윤수라는 걸 밝혀내면서 6회가 끝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요. 상당한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고 이들이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뒷돈을 챙겼을 것 같은 느낌을 풀풀 풍기고 있어요. 특히 이미영은 경찰 고위직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영의 차에 강치목의 쪽지문이 발견되고 나서 강치목이 토막난 사건으로 바로 휘몰아치면서 살짝 흐지부지 되도록 해놨지만 강치목은 결국 이미영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영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관계됐다는 뉴스 때문에 서울 한강경찰서 서장 현호군과 서울경찰청 광수대 대장 태동수 같은 고위직 인물들이 의심을 받고 곤란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담 이미영을 연락책으로 해서 도윤수나 강치목 같은 인물들과 뭔가 뒤가 구린 짓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면 연쇄적으로 이들을 해친 사람은 과거 피해자들의 욕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원한을 품은 인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만약 그런 악당들이었다고 한다면 사망한 윤이나의 삼촌 윤동훈도 그리 떳떳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반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임 한강경찰서 서장이었고 윤이나 부모의 죽음 이후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한 고위직까지 올랐던 사람이 경찰을 갑자기 그만둔 것도 그렇고 후반부에 윤동훈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는 과정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있는데 왜 첫 번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됐을까? 범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윤이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어쩌면 윤이나 부모님이 사망한 게 윤동훈과 다른 피해자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복수를 위해 누군가가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누가 범인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6회까지 보는 중에는 팀장인 양정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정호는 휴일에 보육원을 찾아가 봉사를 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며 피해자의 장례식을 찾아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진 경찰이라고 했거든요. 김한샘은 양정호를 배트맨이라며 깊이 신뢰한다고 하는데 도윤수 사건의 손수건에 대한 것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양정호한테만은 보고를 했었죠. 이런 부분이 김한샘이 양정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양정호가 이 연쇄 사건의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트맨은 어둠 속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히어로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를 수호하는 방법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양정호가 10년 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됐고 그 사건의 피해자가 윤이나의 부모님이었다. 양정호는 그 남다른 사명감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해 복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런 반전이 드러나게 될 것 같다는 뇌피소설에서 봤습니다. 사실 대충 던진 거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뵙죠.